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허리 통증. 하루 대부분을 서 있거나 앉은 자세로 보내는 현대인에게 허리 통증은 전혀 낯설지 않은 존재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요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못하겠어요. 아파가지고 못 걸어 다니겠어요. 이래 꾸부정하게 이래 그러니까 남들은 왜 할머니처럼 걷냐고. 좋지 않은 습관은 척추에 지속적인 하중을 가하게 돼 척추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허리 주변의 뼈와 인대가 받는 부담을 가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뼈와 뼈 사이에서 완총 작용을 하는 추간판이 제 위치를 이탈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허리 통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 이동현, 강태욱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50대 이하에서는 요추 염좌에 의한 증상이 가장 많고요. 50대 이상, 60대 특히 이외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골절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 두 가지 질환은 굉장히 통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만성적으로 허리가 무겁고 우리한 통증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스트레스, 허리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나 습관에 의해서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고령의 경우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후관절의 관절염과 퇴행성 변화로 인한 요추에 이런 오목한 그 곡선이 앞으로 휘어지면서 후만 변형이 생기면서 균형이 무너지면서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그 근육통 같은 경우는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엄밀하게 정확하게 감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뭐 증상이나 통증의 양상, 언제 악화된지 이런 걸로 구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로 인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우선 통증의 양상이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또는 이제 좀 병이 많이 진행했다 이러면은 허리를 숙이거나 숙였다 펼다 할 때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고, 근육통의 경우에는 특정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시는 부위가 특정 부위에 국한이 되고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압통이라고 해서 눌렀을 때 아픈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 근육 문제로 인한 통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2, 3일 이내에 많이 완화가 돼서 파스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허리 이제 디스크로 인한 통증 같은 경우는 좀 훨씬 더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경 자극 병변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신경이 담당하는 다리 쪽에 저리거나 땡기거나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이제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고,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휴식, 그리고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신경 차단술 또는 이제 신경 성형술 같은 걸로 나눌 수가 있고, 수술적 치료는 이제 물리적으로 신경 자극하고 있는 병변을 제거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로 이렇게 세분될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햇볕이 기분 좋은 수요일 오후. 바쁘게 병원을 들어서는 문진순 씨는 오늘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허리에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은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여전히 힘이 듭니다. 엉치부터 저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저리고 땡기고, 그렇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뭐가 찌르는 것 같아요. 발바닥까지 내려오면은 그 찌릿찌릿하니까 협착증인 줄 알았는데 협착증이 아니고 디스크가 내려앉으면서 협착이 돼서 그게 문제라 하더라고요. 허리는 아픈 걸 못 느껴요. 지금도 엉치가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엉치부터 여기까지는 저려요.
입원 다음 날 힘들어하던 진순 씨가 편히 잠을 잤을지 궁금해집니다. 시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 어젯밤도 그렇게 편칠 않았나 봅니다.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시간. 오늘 시술로 그녀의 아픔을 싹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되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혀 뭐 저 불안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원래 잘 불안한 것도 잘 안 가지고 믿는 쪽이니까 뭐 잘 되겠거니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잘 못 주무셨어요? 예. 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뭐 밑에 가서 금방 끝나는 거고 예. 뭐 전신 마취하는 거 아니고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도관 삽입하는 그 부분 국소 마취만 살짝 하는 거고 환자분 하시면서 뭐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발목도 움직여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좋아지게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잘해보고 나올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수술방에서 뵐게요. 예. 네. 문진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전쯤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뜨끔한 뒤로 왼쪽 허리 통증하고 왼쪽 엉치 그리고 다리,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저림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 3년 전쯤에 동일 증상으로 타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받고 증상이 많이 완화되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뭐 휴식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신경 차단술까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증상의 호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고 지금은 이제 하루하루 이제 진통제로 증상 조절만 하시면서 되게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그 타원에서 신경 차단술 2회 정도 하셨는데 큰 호전이 없다고 하셔서 CT하고 MRI를 보고 환자분하고 이제 자세하게 상의를 한 결과 신경 성형술을 하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 판단을 해서 환자분하고 그렇게 상의한 뒤에 신경 성형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술하고 수술의 차이점은 이제 신경 자극 병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해 하시느냐, 그 불편해하는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느냐, 뭐 잠을 그 제대로 이루기 힘드실 정도냐, 걷기 힘드실 정도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뭐 CT나 MRI 같은 경우는 환자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증상을 유발하는 병변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 병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CT나 MRI 소견이 절대적으로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인지 지친 듯 시술실로 내려가는 진순 씨. 가만히 눈을 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오늘은 통증 없이 단잠을 청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신경 성형술이라는 건 우선 그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병변에 도관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 도관을 통해서 그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을 풀어주고 그리고 고주파 시술을 통해서 신경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그 고용량의 약물을 주입을 해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술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국소 마취로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신 마취를 한다든가 하반신 마취에 수면 마취를 더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크진 않더라도 몸에 부담이 좀 갈 수가 있는데 고령의 환자분들한테는 시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신경 성형술은 도관을 삽입하는 부위에만 국소 마취를 하면 돼서 그런 이제 뭐 심장이 안 좋다든가 폐가 안 좋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시행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회복 기간이 있어서 며칠 정도 입원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만 경과 관찰하면 돼서 대부분 이제 1박 2일 만에 퇴원하실 수 있다는 그 짧은 입원 기간이 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 마취가 끝나고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꼬리뼈 위쪽 구멍을 통해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척추신경 주변의 염증과 유착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시술 중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환자가 좀 더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 흉터가 거의 없고
수술에 대한 부담 없이 통증 감소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시술은 잘 마무리가 됐고 환자분 증상은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술하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은 신경 자극 병변을 이제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쉽게 해서 이제 화학적 자극을 줄여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신경 자극 병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이제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증상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이제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제 내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허리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적절한 코어 운동을 지속을 하시면서 허리 상태를 관리하시면은 지금 상태 아주 유지 잘 하시면서 병원에 오실 일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장사나 하고 조금씩 여행 다니고 뭐 애들하고 놀러 다니는 그것밖에 없죠. 그 외에는 뭐 진짜 안 아프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아프면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를 거예요. 아무도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응치부터 저리고 다리 끝까지 저리 오면은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남들한테 말을 해도 몰라요. 진짜 겪어본 사람만 아니까. 예, 저는 다른 사람들은 허리 아프더니 허리는 전혀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어부터 당기고 앞으로 뒤까지 당겨 내려오면은 걸음도 못 걷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은 왜 할머니처럼 걷냐고. 근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유난히 편한 얼굴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이정임 씨는 치료가 모두 끝나고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요즘 허리가 아프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임 씨의 소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오빠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음이 편해서인지 얼굴도 더 환해 보이네요. 옛날에요. 제가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시장을 보게 됐는데 시장 봤을 때 그 모든 게 물건이 조금 무거웠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때는 조금 젊고 하니까 무시하고 생활을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차로 더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을 몇 군데를 다녔는데 오히려 그 병원 몇 군데 다닌 게 저한테는 조금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더 아프게 되더라고요. 증상은 처음에는 허리 때문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하반신이 이 전체 발가락까지요. 양쪽 다 이렇게 전기 찌릿찌릿 오면서 저리면서 땡기면서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빨리 수술한 얘기 절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약도 다 써봐도 더 이상은 이제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장님 저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게 아니고 제가 수술을 제가 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를 기억할 거면 빨리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술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임 씨.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보자 수술한 지가 이제 한 2개월 네. 정도 됐는데 혹시 뭐 불편하신 건 특별히 없으시고? 어떤 전 특별한 네. 건 없고요. 그냥 전화가 안 아플 때 일상생활처럼 생활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네네. 특별히 허리 부담되는 것만 안 하시면 네. 아마 오랫도록 잘 쓰실 수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주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한 점도 아. 있어요. 원장님 얼굴 한 번씩 또 뵙는 네. 것도 저는 낙이었는데. 네. 그래서 또 오빠분이 지금 오늘 곧 퇴원하시니까요. 네. 오빠분 오실 때 네. 같이 오시면 네. 제가 또 뭐 혹시 불편한 거 있거나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임 환자분 같은 경우는 타원에서 2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오셨는데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본원에 오실 때는 이제 통증이 호전이 없어서 오시게 되셨고, 처음에는 저도 약물 치료를 가능하면 해드리기 위해서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해드렸습니다. 약을 약하게 드리면서 경과를 좀 지켜봤었는데 호전이 없어서 점점 강한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을 가장 강하게 쓰니까 통증은 어느 정도 조절은 됐지만 약물 부작용이 생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도중에 좀 좋을 때도 있지만 다시 나빠질 때도 있었고 한 3개월 정도 돼서는 안 아프던 왼쪽 다리도 아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관계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3번, 4번의 전방전이증과 신경을 누르는 뼈 조각을 제거를 하였고요. 4번, 5번의 양쪽으로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을 내시경을 통해서 동시에 제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환자분은 약물 치료 없이 하지 방사통이 소실된 상태로 오른쪽 왼쪽 다 다리가 편해진 상태고, 나머지 2번, 3번이나 5번, 6번의 협착증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나이가 더 들어서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벌써 딱 떠서 걸으니까 제가 이 하반신이 언제 아팠냐 싶을 정도, 이 거짓말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너무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더도 덜도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회복이 100%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 아프고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가득한 대기실의 모습과 다르게 김정심 할머니의 병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고우신데요. 지금은 척추 협착으로 너무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어제도 허리 통증으로 편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할머니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내가 조심했으면 됐겠는데 막 살이 나물 떠들어도 댕기고 막 이래 해서 이제 뭐 도토리 주로도 댕기고 저 양산제 도토리 주로도 댕기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무릎 위에 엉덩이 밑에가 막 말도 못하게 쑤셔 아파가지고 못 걸어 다니겠어요. 못 걸어 다니겠었어. 김정심 할머니의 회진을 위해 병실을 찾은 이동현 원장.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더 마음이 쓰입니다.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수술하실 거거든요. 예, 조금 이따 이제 수술하실 건데 지금 다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수술해서 다리 안 아프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수술을 좀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약간 저희 병원에 약간 응급 상태로 이제 오시게 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셨고,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셨을 때는 양쪽 발목에 마비가 생기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걷기가 힘드셔서 휠체어를 타고 내원을 하셨고요. 4번, 5번의 협착증이 굉장히 많이 눌려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게 되면 뒤쪽으로 두꺼워진 황색인대에 의해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을 제거하면 환자분의 마비도 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많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허리 4번, 5번에서 먼저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앞쪽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이 뒤쪽으로 느슨해져서 튀어나오게 되고, 뒤쪽에 있는 이제 황색인대랑 구조물이 두꺼워지면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자극이 돼서 생기는 증상이고, 운동신경적으로 보면 다리가 땡기거나 다리에 경련이 자주 일어나거나 심할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감각신경이 자극이 되었을 때는 다리가 화끈거리거나 시리움,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그런 이상 증상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김정심 할머니가 그렇게 기다리던 수술이 곧 시작되려나 봅니다. 분주히 준비를 끝내고 수술실로 이동하는데요. 계속 힘없이 누워만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무척 애처로워 보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다시 만날 때는 예전처럼 환히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실 수술은 후방 감압술이 되겠고, 후방 감압술은 두꺼워진 항색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절개를 통한 고식적인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내시경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빨대같이 생긴 내시경을 통해서 후방의 신경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신경은 보호해주고 황색인대는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으로 증상이 있으신 상태라 내시경을 한쪽으로 넣은 다음에 제거를 하고 또 반대로 기울여서 반대편을 같은 구멍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고령의 환자에서 출혈이 없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재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확대된 화면을 보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까지도 눈으로 확인하고 신경은 보호해주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전하면서 또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설명 같은 거 안 해도 되나요? 후방 감압술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통, 하지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척추 후궁을 절제해 척수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튀어나온 인대나 추간판, 디스크 등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5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과 수술 도구를 삽입하고 좁은 척추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치료를 합니다. 최소 침습을 통해 후방 관절을 보존할 수 있어서 출혈량이 적고 수술 후 회복도 빠르다고 하네요.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를 확인을 했고 상당히 심하게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황색인대를 양쪽으로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자유롭게 부풀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서 수술은 잘 마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맑은 뭐 공기 마시고요. 맑은 공기 마시고 뭐 이 나물 같은 거 이래 뜯고 그 소나무 향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래 다녀서요. 이래 저게 다시 또 하고 싶어요. 예 산에 가고 싶어요. 산에.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대부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자기 허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왜 아픈지 그리고 자기 디스크 상태가 어느 정도로 퇴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태까지 받았던 치료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보다 정확한 자기 허리 상태에 대한 진단이 먼저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뭐 다리의 저림, 땡김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많이 찾아주시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식 그리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신경 차단술 이런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치료에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호전이 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신경 성형술이나 아니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분별하게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분들을 수술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술로 안 돼서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 환자분들을 억지로 시술하게 된다던가 이런 일이 환자분들한테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저희 의료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척추 질환 환자분들에게 시행하는 수술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큰 장점은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뭐 뼈, 인대, 근육 조직의 불필요한 절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수술 후 통증이나 뭐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관절 분야 쪽에서는 뭐 로봇 수술이 있다면 척추 분야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현재 최소 침습 수술의 첨단을 달리는 아주 각광받는 수술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척추 내시경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적절한 치료, 올바른 치료,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과하지 않은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우리 몸의 중심으로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심할 때는 제대로 걷기도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바른 생활 습관으로 꾸준한 관리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평소 올바른 습관을 통해 척추와 관절 건강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